때로 인생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요. 평균 월급이 고작 15만 원인 작은 나라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이상한 언어, 한국어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회들, 예상치 못한 감정들, 그리고 마침내 온 나라가 시선을 달리 보게 만든 결정까지 이 모든 것이 이어졌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예요. 조지아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수도 트빌리시까지 차로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돌로 지은 낡은 2층 집에 살았어요. 1층에는 가축을 키웠고 2층이 저희가 거주하는 공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언어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외국어가 나오면 귀가 쫑긋 섰죠. 어머니께서는 늘 수리, 너는 정말 귀가 밝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살 때 친구 나타샤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나타샤 언니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아름다운 동아시아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이게 뭐야? 하고 물었더니 한국 드라마야. 요즘 엄청 인기야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러시아어도 영어도 조지아어도 아닌 생소한 언어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온라인에서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주무시는 사이에 거실로 몰래 나와 컴퓨터를 켜고 소리를 최대한 작게 줄인 채 자막과 함께 봤어요. 처음에는 러시아어 자막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영어 자막으로 바꿨습니다. 곧 저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를 따라하며 거울 앞에서 입모양을 연습했어요. 한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지만 일단 소리부터 완벽하게 익히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어느 날 밤 어머니께서 제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문을 확 열고 들어오셨어요. 수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으셨죠. 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대답했어요. 너 또 그 이상한 소리 내고 있던데 도대체 그게 뭐야? 하며 얼굴이 심각해지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한국어예요. 드라마에서 본 것 따라 연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어리둥절하신 표정으로 한국어라니 우리랑 아무 연관도 없는 나라 말을 왜 배워? 러시아어나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훨씬 도움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어를 배워서 우리 집에 돈이 생길 리 없다고 생각하셨죠. 매 식사 시간마다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가 거셀수록 더 단단히 다짐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는 제게 특별한 의미였어요. 작은 마을을 벗어날 수 있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18살에 저는 트빌리시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이사했어요. 한국어 학과가 없어서 동양학과에 입학하고 사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왕복 4시간을 통학했죠. 첫 수업날 선생님께서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니?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서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한국어가 제 삶을 바꿀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학년 여름 방학 때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트빌리시에 남아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봤어요. 구인란을 살펴보다가 눈에 띄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전문으로 안내하는 여행사였는데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걸었죠.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네, 할 수 있어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면접 보러 오세요. 다음 날, 저는 여행사 작은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장님은 중년 남성이셨어요. 한국어로 자기소개해보세요라고 하시길래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입니다. 스물이란 걸 한국어를 6년 공부했습니다라고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죠. 사장님은 조지아에서 한국어 하는 사람 중에 당신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라며 웃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일할 수 있나요? 하고 물으셔서 바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눈을 의심했어요. 세 달에 300만 원, 조지아 통화로 8천 이상 평균 노동자 월급의 20배였죠. 이게 정말 제 급여가 맞나요? 하고 재차 물었더니 사장님은 물론이죠. 한국어 통역 가이드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다음 달엔 더 올려줄게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집에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달에 8천 벌었어요. 그 뒤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아요. 한국어로 일하니까 이만큼 주는 거예요. 저는 괜히 뿌듯했어요. 드디어 한국어 공부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는 어머니의 첫 칭찬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한국인 관광객을 안내하고 통역했죠. 가끔 코리안 버라이어티 쇼 촬영팀이 조지아에 오면 제가 촬영을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수리, 어디서 한국어를 배웠어? 한 프로듀서가 물었어요. 드라마 보면서 독학했어요. 대단하구나. 한국에 가본 적은 있어? 아직 없어요. 꼭 초대할게요라고 했습니다. 그 초대가 제 안에 씨앗을 심었죠. 한국에 가고 싶다는 욕망이 점점 커졌고 저는 월급을 한 푼도 아끼지 않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6달이 지나고 나서 제 은행 계좌엔 2만 달러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한국과 조지아가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었거든요.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했더니 한 달 만에 비자가 승인됐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가요라고 전화했더니 얼마나 있을 거니? 하고 물으셨어요. 1년 동안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일도 하고 한국어도 더 늘리려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바로 허락해 주셨어요. 조심해서 잘 다녀오렴. 우리 딸이니까 잘할 거야. 2022년 3월 15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출입국 심사장으로 걸어갈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드디어 제가 꿈꾸던 한국 땅 위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플랫폼에 발을 디디자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게 바로 드라마에서 수도 없이 보던 서울역이구나 싶었습니다. 지하철로 갈아타 숙소로 향했는데 비록 작고 허름한 고시원이었지만 제게는 마치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근처 편의점에 갔는데 24시간 영업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삼각김밥, 컵라면, 바나나 우유, 드라마에서 보던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첫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번역 에이전시에 등록하고 일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어, 한국어 통번역 수요가 많아서 하루에 10만 원씩 벌 수 있었어요. 또 한국 TV 촬영팀이 조지아에서 프로그램을 찍으러 오면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하루에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이 넘게 벌고 있었어요. 은행 잔고를 볼 때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돼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조지아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무시하던 한국어 공부가 이렇게 큰 결실을 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6달째 되던 날 엄마랑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하고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렸죠.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거리예요. 사람 정말 많죠? 엄마는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셨어요. 정말 여기가 한국이니?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높아? 엄마, 이 가게는
24시간 영업이라 새벽 3시에도 와서 음식 살 수 있어요. 하면서 선반 하나하나를 보여드렸어요. 이건 김밥, 삼각김밥이에요. 저건 도시락이고요. 음식이 정말 다양하죠? 엄마는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우리 마을 가게에는 빵이랑 우유밖에 없는데 다음 날엔 의료 시스템도 보여드렸어요. 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앱으로 예약하고 10분 만에 진료를 받았어요. 하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처방전은 바로 약국으로 전송돼서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믿기지 않아 하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우리 집에선 아침부터 줄 서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는데. 그리고 지하철역도 보여드렸어요. 열차가 3분마다 와요. 시간이 정확해서 1분도 지연된 적이 없어요. 스크린 도어가 열리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리는 모습까지 지켜보시며 우리 수리, 우리가 사는 곳이랑 완전히 다르다며 부러워하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은 몰랐어. 그 순간부터 부모님도 한국에 진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는 전화를 하실 때마다 거리 풍경은 어때? 새벽 2시에도 돌아다녀도 안전해? 라고 물으셨죠. CCTV도 많고 경찰도 자주 순찰해요. 라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6달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항공권과 체류비를 충분히 모았거든요. 비자도 도와드렸습니다. 조지아 여권 소지자는 30일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거든요. 2023년 10월 5일, 저는 인천공항 도착장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게이트가 열리고 엄마가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수리 하고 꼭 안았어요.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 공항이구나. 아버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에 부모님은 또 한 번 감탄하셨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깨끗하다니. 기차도 완벽하게 정렬돼서 들어오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우와 하고 감탄사부터 내뱉으셨어요. 넓은 내부와 수많은 매장이 그분에겐 충격이었겠지요. 숙소는 제가 머물던 고시원 근처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짐을 맡기고 나서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뭐든지 골라보세요 하고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마치 박물관을 둘러보듯 매장을 둘러보셨습니다. 엄마는 김밥 코너를 떠나질 못하셨죠. 이게 다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참치 김밥, 야채 김밥, 소고기 김밥을 집어들고 살펴보시더라고요. 계산대에선 카드만 있으면 돼요? 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 정말 놀랍다. 하시며 현금이 필요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주문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김치구나 하고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한 입 드시더니 맵지만 정말 맛있네. 라고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한강을 따라 산책을 했는데 밤경치에 부모님 2분 다 말문이 막히셨죠. 이게 정말 강이야? 바다 같아 보여. 그러고 나서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저희는 건강검진도 예약해놨었거든요. 이 시간 안에 다 끝나다니 진짜 가능한 일이야? 하고 아버지께서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오후 결과지를 받아보시곤 조지아에서는 이 검사들 받으려면 몇 달은 기다려야 하는데 라고 하시며 의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것도 아주 감동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7째 날 저녁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수리야, 우리 이렇게 살 수 있는 나라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제 심장이 쿵 뛰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손가락을 하나하나 세시며
병원이 훌륭하고 교통도 편리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나도 똑같이 느껴. 이런 환경에서 늙어가고 싶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는 조지아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하고 계세요. 영상통화로 전화해서 엄마 아빠 거긴 어때요? 라고 물었죠. 우와, 여긴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아버지께서 신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로가 활주로 같고 신호등도 완벽하게 작동해. 정말? 물류 시스템은 어때? 하고 오빠가 물었어요. 운전이 직업이니 교통과 물류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내일 물류센터 투어를 예약해놨어. 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경기 지방의 대형 물류센터를 방문했어요. 오빠를 계속 영상통화로 연결해둔 채였죠. 자동 분류 시스템, 바코드 스캐너, 컨베이어 벨트 등을 보시며 오빠는 이거 진짜야? 믿기지 않는다.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아직도 손으로 분류를 하는데 여긴 트럭 기사님들도 태블릿으로 스케줄 관리하고 GPS로 최적 경로를 찾는다니까. 설명을 다 마치자 오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 영상통화로 모여 저녁을 먹으며 나도 한국 가서 일하고 싶다. 라고 오빠가 제일 먼저 말했죠. 거기서 배우는 게 정말 많을 것 같아. 우리 모두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니? 우리는 나이도 많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가족 이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됐어요. 꿈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죠. 먼저 수리가 거기 정착한 다음에 우리를 초청하는 게 어때? 아버지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오빠는 운전 기술이 있으니 일자리 구할 수 있을 거야. 우리도 한국어 배워야 하고. 어머니께서 덧붙이셨어요. 수리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눈빛에서 흥분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희는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다음에 올 땐 짐을 더 많이 가져와야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고 제가 여쭤보니 더 오래 있을 테니까. 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게이트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언젠가 우리 가족이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요. 곧 다시 만나자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뒤 저는 일에 더 몰두했어요. 이제 이건 제 삶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였으니까요. 드라마 독학으로 시작한 한국어 공부가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부모님이 조지아로 돌아가신 후 저는 본격적으로 가족 이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했어요. 상담료가 꽤 비쌌지만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가족 초청 비자에는 까다로운 요건이 있다고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주거를 증명해야 해요. 라고 저는 경청하며 메모했습니다. 부모님은 연령 때문에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려울 테지만 장기 체류 비자나 가족관계 비자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숙련 기술자 비자를 노려볼 수 있어요. 트럭 운전 경력이 자격 요건에 맞으니까요. 또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도 필요할 거예요. 희망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희는 영상통화로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이제 우리 모두 한국어 공부를 시작합시다. 라고 제가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하고 오빠가 물었어요. 우선 한글부터 배워야죠. 제가 매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게요. 일주일에 5번, 하루 2시간씩
가족 한국어 수업 스케줄을 짰습니다. 첫 수업에서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다뤘습니다. 가족 모두 화면을 보며 따라했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특히 오빠는 열심히 필기까지 하셨죠. 이건 기역, 이건 니은이에요. 합치면 가, 나가 되죠. 하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도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운데 재밌다 하며 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오빠는 보충 과제까지 요청하셨어요. 물류 용어도 좀 가르쳐줘. 그래서 택배, 배송, 입고, 출고 같은 단어를 정리해 보내드렸습니다. 오빠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외우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족은 간단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노입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자기소개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맛있어요. 어머니께서도 기본 표현을 완벽히 마스터하셨죠. 한편 오빠는 토픽 준비도 시작하셨습니다. 읽음만 따도 비자 신청에 도움이 될 거야. 라며 과거 기출문제를 보내드리고 매일 밤 같이 연습했습니다. 듣기가 제일 어렵다라며 투덜거리셨지만 끝까지 해내셨어요. 저도 제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 초청 비자를 후원하려면 프리랜서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거든요. 이력서를 고쳐 썼습니다. 이중언어 능력, 관광 통역 경력, TV 촬영 코디 경험을 강조했어요. 게임사, 여행사, 번역회사 등 여러 곳에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조지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게임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지 담당자를 구한다는 거였어요. 면접은 순조로웠습니다. 조지아 게임 시장을 설명해 주세요. 라길래 인구 통계, 인터넷 보급률, 모바일 게임 선호도를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언제부터 일할 수 있나요? 하고 물으셔서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규직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한숨 돌렸어요. 월 300만 원, 국민보험 가입까지 완료됐습니다. 이제 가족 초청 비자 후원 자격이 생겼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저 정규직 됐어요. 이제 초청장 준비할 수 있어요. 오빠도 서둘러 준비를 진행했지요. 오빠는 한국어 시험을 보고 합격했고 영어로 된 경력 증명서도 준비했어요. 조지아 면허를 한국 면허로 전환하기 위해 국제운전 허가증도 받으셨습니다. 부모님은 건강검진을 마쳤는데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지만 어머니는 계속 혈압약을 복용하셔야 했어요. 한국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제가 다독였습니다. 완벽하게 문서를 준비하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께서 재정 보증을 해야 하는데 계좌 잔고가 부족했어요. 최소 2천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막막해지고 있을 때 오빠가 나섰습니다. 제가 저축한 돈을 보태겠습니다. 그도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이미 저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2024년 1월 비자 신청을 제출했어요. 먼저 오빠 비자를요. 서류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2주 후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비자 신청이 거절된 거예요.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 경력 증명서 양식이 한국 요구 형식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조지아 정부는 한 가지 양식만 발급해 주는데 오빠는 맥이 빠지셨죠. 포기하지 말자.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저는 격려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영사관에 연락해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했고 공증과 아포스티유 처리가 필요하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조지아와 한국 사이에 서류를 주고받는데 한 달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어요. 괜찮으세요? 하고 제가 물었더니 괜찮아 좀 어지럽긴 했어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그런데 병원 검사 결과가 심각했어요. 고혈압이 악화됐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장기 여행은 피하셔야 합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가족 모두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이민 계획이 위태로워진 순간이었죠.
어머니만 먼저 치료받고 저희가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하고 제가 여쭤봤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희는 다시 가족 회의를 열었고 어머니 먼저 치료받으시고 오빠랑 저랑 나중에 가면 어떨까? 라는 오빠의 제안도 있었지만 어머니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흩어지는 건 원치 않아. 우리가 같이 가야 해.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저희는 새 옵션을 찾았어요. 바로 의료관광 비자였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 부모님께서는 치료를 받으면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실 수 있었어요. 한국 의료를 직접 체험해 보신 부모님도 희망적이셨습니다. 저는 국내 대학병원들의 국제진료센터에 연락을 드려 비용 견적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고혈압과 심장질환 치료가 가능하고 장기 관리 계획도 세워줄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희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빠도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한국 물류회사 초청장을 받아 두 번째 비자 신청을 준비했어요. 제 친구가 연결해준 회사였는데 중앙아시아 시장 확장을 위해 조지아어 가능한 인력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가족의 후원자가 되겠다고. 제 월급만으로는 부족해 야근도 하고 주말 번역 일도 맡으면서 저축액을 천천히 늘렸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탓에 저도 지쳐버렸어요. 어느 날 쓰러졌을 때 어머니께서 무리하지 마라 고 꾸짖으셨습니다. 집에서 일주일 쉬면서 돌아보니 이건 혼자서는 못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는 조지아 커뮤니티, 직장 동료들, 이민 과정을 겪은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봄, 마침내 우리 가족 모두 한국 땅을 밟았어요. 어머니는 의료 관광 비자로, 아버지는 동반 비자로, 오빠는 취업 비자로 입국하셨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이할 때 제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첫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집 구하기, 병원 등록, 은행 계좌 개설까지요. 저희는 경기도 파주에 작은 빌라를 임대했어요. 우리 집보다 작구나. 아버지께서 웃으시더니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훨씬 편리해 라고 반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가셨어요. 건강보험은 없으셨지만 치료비가 조지아보다 훨씬 합리적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하나하나 친절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 하셨습니다. 치료도 잘 진행되어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물류회사에 출근을 시작했는데 한국의 엄격하다는 직장 문화를 듣고 긴장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야 라며 금세 적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휴식 후 동네를 탐방하러 나가셨어요. 경로당을 찾아가 한국 할아버지들과 바둑 한 판 두시며 말을 대신하셨죠. 오늘 이겼다 며 매일 저녁 자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저희 가족은 다시 모여 저녁 식사를 했어요. 김치찌개와 삼겹살이었죠. 어머니께서 이제 김치의 진짜 맛을 알겠어 라며 웃으셨을 때 저는 모든 고난이 다 같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된장찌개도 정말 맛있네 하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완전히 한국 음식에 익숙해지신 거죠. 월급 나왔다 하고 오빠가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조지아에서 1년 동안 벌던 돈을 한 달 만에 벌었어. 오빠는 정규직 전환도 받았대요. 한국어 실력만 조금 더 늘면 팀장도 될 수 있다고 하더라.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엔 에어컨이 천국 같았고 겨울엔 온돌 바닥이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줬습니다. 조지아에선 겨울에 집이 너무 추웠는데 어머니께서는 따뜻한 바닥을 쓰다듬으시며 행복해 하셨어요. 한국의 사계절도 무척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최근 건강검진 결과가 눈에 띄게 개선됐거든요. 한국에 와서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하시며 매일 동네 공원을 산책하신 덕분이라고 하셨어요.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환경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2025년 현재 저희 가족은 완전히 한국에 정착했어요.
저는 게임 회사에서 해외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해서 조지아뿐만 아니라 CIS 지역 전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연봉도 많이 올랐죠. 오빠는 대형 면허를 따서 전국을 누비며 더 큰 트럭을 운전하고 있어요. 한국 도로 진짜 최고다라고 매일 감탄한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아 외국인 신입 교육까지 맡고 있고요. 부모님도 한국 생활을 만끽하고 계세요. 어머니께서는 동네 복지관 한국어 수업을 다니시며 시장에서 직접 장도 보고 계신데 아주 뿌듯해하십니다.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동네 어르신들과 등산 클럽을 만드셨어요. 얼마 전 가족 식사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민권 신청해보는 게 어때? 아버지께서 제안하셨어요. 영주권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한국 사람처럼 느껴지신대요. 동의해요 하고 어머니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오빠도 평생 한국에서 살고 싶다 라며 찬성했어요. 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조지아 시골 소녀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가족을 통째로 한국으로 이끈 이야기이니 말이에요. 한때 제 한국어 공부를 반대하던 부모님이 이제는 한국 시민이 되고 싶어 하시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어머니께서 예전엔 어디서든 살아남는 바퀴벌레 같아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니까요. 어느 일요일 아침, 가족 모두 한강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도 즐겼죠. 다른 가족들과 웃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완전히 자연스러웠어요. 수리야, 고마워 하고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덕분에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제 눈에 행복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줄의 한국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우리 가족의 인생 역전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도전은 이어지겠지만 이 기회에 땅 대한민국에서 함께 맞이해 나갈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